처음에는 충격을 좀 먹으실 거예요. 아, 우리 뷰티 브라더 앤디가 저런 스타일이야? 있는 자 편에만 쓰는 거야?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뷰티 브라더 앤디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와서 앉아봤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은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부동산 정보를 많이 드렸었는데 오늘만큼은 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내보이려고 합니다.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어떠한 유튜버도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할 내용은 강남 특별구 지정 문제. 일단 제가 답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어떤가. 강남의 위치가 좋잖아요. 한강을 끼고 있고 이쪽이 발달되고 이쪽에 잡도 많이 생기고 부자들도 많이 집중되면서 사실 강남이 급속도로 발전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 많은 정부가 있었고 많은 정책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강남 집값이 잡혔습니까? 안 잡혔다는 얘기죠. 2022년도 5월 20일 기준에 서초구가 평균 가격이 27억이 넘었습니다. 강남구가 26억 770만 원입니다. 평균 가격이에요. 평균 가격. 중간고사를 보거나 기말고사를 봤을 때 평균 가격을 높이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렇죠? 예를 들어 원룸이라든지 주택도 가격이 저렴한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 누르고 26억, 27억을 기록했다는 건 그 이상 되는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실패한 이 강남구의 집값 문제를 언제까지 정치권의 공약으로 남겨둬야 됩니까? 더 이상은 필요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강남구 자체가 특별구가 될 수도 있고 강남에 붙어있는 비싼 동네들을 하나로 모아서 만들어도 되고요. 그건 어떻게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변화되는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면 좋을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강남 특별구가 되면 취득세 부담을 낮추자라는 겁니다. 강남의 다주택자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 특별구에 있는 집을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하려고 취득세를 낮추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유세를 업한다. 보유세는 왜 업을 하냐? 특별구에 사는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 분야에서 여러 지역에서 노력을 해서 지금의 한국과 서울이 만들어졌는데 강남만 유독 집값이 많이 뜨고 그분들만 솔직히 말해서 돈을 많이 버셨다 얘기죠. 그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 재산세와 종부세의 부담을 업시켜서 세수를 많이 확보하자는 겁니다. 부자들의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부자들 일로 많이 끌어당겨가지고 세수를 높이려면 부자들이 필요로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상류층들은 걱정이 이 많은 돈이 후세로 넘어갈 때 상속세라든지 그런 증여세 이런 부분에 많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워낙에 금액이 크니까 상속세라든지 증여세에 부담을 덜어주는 거예요. 덜어주되 이 특별구에 들어와서 중장기간 세금을 보유세를 많이 부담했던 사람들은 그만큼의 혜택을 돌려주는 거지. 예를 들어 상속시에 공제가 있어요. 공제 부분이 있는데 누진 공제가 있고 인적 공제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절을 해서 매력적으로 만들어 올 필요가 있다. 그러면 부자들이 딴 데 안 가고 강남 특별구로 와서 더 많은 세금을 내준다. 이런 게 제 요지예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좀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면 우리가 수입이 생기는데 양도를 안 한다니까, 비싸서. 낮춰줘도 웬만한 곳에 기타 지역에 최고 양도세 내는 사람보다 훨씬 많이 낼 거란 말이죠. 빈번한 양도세의 세수를 확보하자. 돈을 많이 벌자 이겁니다, 국가가. 사실 상속세, 증여세 같은 거 많이 나오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예상하는 세수 같은 걸 바탕으로 현실과 근접해지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상속이라든지 증여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확실한 세수보다는 명확하고 확실한 세수를 확보한 다음에 이 세수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면 훨씬 더 많은 세수를 가지고 서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 저는 결국에 뭐냐면 강남 특별구를 만들어서 부자들을 다 모아놓고 자유롭게 주택을 거래시키고 주택을 편하게 보유시킨 다음에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를 통해서 또는 여기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교육세라든지 그런 세금을 업해서 그들로부터 세수를 많이 확보한 뒤 이 세수를 가지고 서민들을 위해서 쓰자는 겁니다. 그 서민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주거 문제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교육의 문제입니다. 계층 간의 사다리의 진짜 중요한 부분은 교육인 것 같아요. 아무리 계층이 낮아도 교육을 통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잡이에요. 요즘이야말로 저희 때보다 더 가진 자가 더 대학 잘 가는 세대 아닙니까? 요즘 들어 뭐 정시 비율하고 뭐 밸런스를 맞추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수시 같은 거 보세요. 특별한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곳, 독특한 곳에 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 그러려면 다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잘난 부모 밑에 있으면 만들어지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못 만드니까 학업 성적 갖고는 좋은 대학을 못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많은 경쟁 속에서 대학을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서민의 주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집값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이게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조종장이라고 보거든요. 무주택자 의회에서 빵빵 떨어져가지고 지금 반토막 나고 막 3분의 1, 3분의 2가 날아가고 이렇게 이 사회가 냅둘 것 같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절대 그럴 일 없고요. 그럴 일이 생기면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고요. 여러분의 통장과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던 그 작은 돈, 집을 사는 데 쓰여질 수가 없어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족이라든지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돈이 있으면 그렇게 쓸 수 있는가? 그렇게 될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된다고 앤디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있는 사람의 돈을 거둔 다음에 결국에는 그 돈으로 없는 분들의 주택을 지어줘야 됩니다. 서울에 잘 사는 동네 소셜 믹스를 통해서 서민들이 임대주택에 들어온다고 쳐요. 저는 제일 충격인 게 뭐냐면 괄시 받았던 사건과 사고가 기사되어 나올 때 난 더 충격이에요, 저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이고 사회거든요. 너무 차이가 나는 소셜 믹스는 조금 더 정부도 검토를 해야 된다. 그냥 들여보내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지는 거를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거를 검증했잖아요. 서울의 외곽 쪽이라도 더 깨끗하고 좋은 투룸 이상의 그런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저항도 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 자금으로 쓰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교육적인 부분 문제인데 돈이 없으면요 제대로 된 영어 교육 받기 어렵습니다. 요즘에 아이들 영어 유치원 같은 거 강남 지역이 아니라 분당권만 가도 200 가까이 되거나 200 넘는 데도 있어요. 한 달에. 원비가 웬만한 사람 월급입니다. 그렇게 부담해서 영어 유치원 보내고 해야지만 영어를 그래도 조금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부담을 서민들이 어떻게 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특별구에서 나오는 보유세와 교육세를 통해서 일정 퍼센테이지를 확고히 픽스하는 거예요. 고정시키고 서민들 자녀들의 조금 하이 퀄리티 교육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반문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서민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서 나오는 돈 갖고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고퀄리티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이 재화는 한정적이잖아요, 그죠? 1순위, 2순위를 나눠야 돼요. 1순위는 공부하는 서민들, 노력하는 서민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거죠. 그 이후의 세대들은 또 어떤 걸 보고 배우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하면은 사회는 날 버리지 않고 나를 위의 계층으로 올려주는구나. 그게 이 사회가 발전할 때 좋은 정신적인 흐름이라고 봅니다. 대가적인 측면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교육적인 부분에서 강남 특별구의 특목 초중고 또는 국제 초중고 외국인 학교 왜 설립을 좀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다.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다 갈 수 있게. 외국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살아도 될 만큼 능력이 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를 외국에서 많이 하잖아요. 애를 키우는데 드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비 자체를 국내로 끌어들여서 거기서 소비시키고 늘어나는 소비만큼 세금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우리 글로벌 인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국가가 그렇게 하자니 대다수를 상대해서 하기에는 세금 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많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돈 갖고 할 수 있게 이러한 어떤 교육 환경을 이쪽에 만들어 두면 글로벌 인재를 우리가 많이 국가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부잣집 아들만 그러면 이 세상의 엘리트가 돼야 되냐? 그 엘리트를 규제하는 법만 국가가 잘 만들어 놓으면 절대 그 엘리트의 권리를 남용하지 않고 서민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고 사회의 능력을 환원할 수 있다. 저는 봅니다. 엘리트의 딱지를 단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하는 행동들 이런 것만 못하게 법으로 짱짱하게 만들어 놓자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그런 법 나왔나요? 있는 법 없잖아요. 그런 법이 중요한 거지 엘리트를 막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에 강남 살던 분은 야 나는 그런 혜택 필요 없어. 그런 의무도 지고 싶지도 않아. 그럴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일정 기간의 시간을 두고 그 시간 이전에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싫은 사람은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시행시기 이후부터는 내가 특별구민으로서 선택을 하고 거래를 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집주인이 강남 특별구민이야. 근데 집은 거기 사놓고 전세 주고 다른 데 살아. 그럼 이 사람에게 세금적인 측면은 당연히 얻어야 돼. 근데 하지만 교육적인 측면 있죠. 교육적인 측면만큼은 전입신고하고 실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자. 우리 전세 세입자, 월세 세입자도 가능하죠. 야 그럼 세입자에게 너무 과대하게 이익이 가는 게 아니냐. 여기에 세입자로 살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되고 부족한 돈들은 은행에서 많이 빌려야 되겠죠. 대출을. 그러면 은행 이자 부담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 은행 이자로 발생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수입이잖아요. 은행 입장에 수입이잖아요. 그럼 은행 쪽에서 수입에 관련돼서 국가에 뭐 세금 없겠습니까? 이번만큼은 돈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 돈으로 진짜 필요한 우리 서민들을 도와주자는 겁니다. 몇 명이 특별구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있으면서 또 사람을 보면은
많은 한국인 부자들이 넘어오셔가지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보다 훨씬 비싼 것들도 많이 사시고요. 왜냐면 거기는 세금만 내면 돼. 죄인 취급하고 이런 건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조차 강남 특별구가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밀림의 왕이 원탑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럼 그 밀림은 평화롭습니다. 이 밀림의 왕이 늙고 병들고 없어지거나 하면은 왕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토끼만 먹어도 되는데 다람쥐까지 먹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강남 특별구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부동산 원탑에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강남 특별구 내에 30억짜리 집하고 기타 지역에 30억짜리가 딱 있다. 그러면 이 30억짜리의 집값은 30억으로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밑으로 낮춰야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에 있었다. 그러면 강남구를 보면서 얘기 던지죠. 야, 나도 30억이야. 아, 니네랑 나나 뭐 어깨 뭐 비슷한 거 아니야? 하지만 완전 원탑으로 해버리면요. 엄청난 세금을 부담해. 특목, 국제, 외국인 학교 보냈다. 비용 엄청납니다.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30억짜리 집에 못 들어와요. 하지만 이 기타 지역은 그런 거 감당하지 않고서 30억에 살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사회는 누굴 인정해 주겠어요? 더 이쪽 30억의 집의 주인을 인정해 주겠죠. 명함을 못 내민다는 거예요. 같은 30억이라고. 부동산으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 특별구에 들어오지 않은 이상은 자랑하기가 이제 껄끄러워지는 거지. 그런 걸 이용해서 가격의 견제 이런 것도 가능하다. 정치권들이 그동안에는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 강남 부자를 뭐 때려잡겠다 막 이런 표현도 했던 것 같아. 제가 어렸을 때도 오히려 강남 특별구가 인정이 되면 굳이 갈라치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상류층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면서 거기서 나오는 세수로 그 밑으로 계신 분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더 이상 갈라치기 하기가 어려운 거죠. 의미도 없고. 그리고 국가적 역할이 과거에는 홍길동의 역할을 하려고 그랬어요. 모든 정부가 홍길동을 하려고 그래. 우리 국민이 다른 국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건데 마치 정부 자기가 다 주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없어질 수가 있고요. 오히려 정부는 이제 공약을 내세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중간자적 역할을 하면서 힘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바탕으로 세금을 투자해서 현실적으로 국가 수입을 만드는 비즈니스를 하는 CEO형적인 정부의 공약이 나오고 그러한 정부가 구성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처음에 시행이 되면은 사실 조그만 충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대립 구도가 순간적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충격이.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한번 겪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비싼 동네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강남은 비싼 거 아니에요. 강남은 별것도 아닌데 또 되게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베버리힐 수 있죠. 또 첼시 쪽에 타이트 스트리트인가? 매매가 평균가가 457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부촌이죠. 혹시라도 서민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자극할까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어주고 거기서 나오는 세수로 우리 서민들, 우리 이웃의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 한다면 그게 오히려 우리가 더 얻는 게 아닐까 하는 마음에 이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